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교육정보태 및 사용자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교육을 맡은 신희솔 강사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좀 사전 안내 드리면, 먼저 저희가 이 시간에는 교육정보템에 대한 시스템 주요 기능, 각 업무 단계별로 좀 중요한 기능 위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이제 상단에 나와 있는 각 페이지에 상단의 대제목 혹은 소제목, 그리고 우측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교환 페이지를 제가 계속 언급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대제목과 교환 페이지 함께 참고하셔서 메모해 주신 다음에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교육정보템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로 회원가입 및 단체 정보 관리, 세 번째 보조사업 선정, 네 번째는 교부 관리, 다섯 번째로는 금융정보 관리, 집행 관리, 사업 수행 관리, 정산 및 실적, 각각의 업무 단계에 따른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교육정보템에 대한 소개입니다. 일단 교육정보태미는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공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네, 지방교육재정통합 시스템인 K-에듀파인 내에 새로 구축되는 교육정보태미에 대한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로는 국민, 교육부, 교육지원청, 그리고 민간보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태미 포털에서는 공개 서비스와 맞춤형 정보, 법 제도, 각 게시판 이와 같은 메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보조사업 선정, 검증, 교부, 집행, 금융정보, 공통, 사업수행 관리, 금융관리, 정산과 실적, 현황 통계, 사업 운용 평가와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K-에듀파인과는 내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부금 관리와 예산 관리, 재무 회계 등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 연계로는 기획재정부의 이 나라 도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교육금고. 자, 저희가 교육금고에서는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전용 계좌 서비스를, 농협카드와 BC카드는 전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통신사 인증기관이 함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의 업무 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보조 사업자는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서 이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를 받아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시고 집행 등록과 이제 이체 업무를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조사업 업무 단계별 검증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였습니다. 도입 전에는 사후관리 중심이었다면 도입 후에는 실시간 통합관리가 되어서 보조사업 업무 단계별 검증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고, 온라인 자격검증과 그리고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집행 단계에서는 국세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서 거래 증빙을 확인하고 있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의 이용 방지를 위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기반 집행 및 정산입니다. 일단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 도입을 통해 앞으로는 증빙 자료를, 집행 자료를 등록하시면은 저희 또 전자적 검증과 함께 이제 집행 상황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쪽에서는 수시로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가 있고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서 보다 보조 사업자의 좀 더 투명한 사업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는 교육청 보태미를 통한 이와 같은 부분들로 인해 일단 보조금 반환과 일단 사후 관리에 대한 강화 내용입니다.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함께 보시면 보조금 반환과 이자 환수, 제재 부과금 및 가산금을 K-에듀파인과 연계하여서 고지하고 환수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및 목적 외 이용 여부도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을 넘어오시게 되면은 저 현재 11페이지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좀 간단히 살펴보시면 먼저 사업 신청과 교부 신청, 그리고 사업 수행, 집행, 정산과 실적 보고서,
실적 보고 이에 대한 현황과 통계를 온라인 보조사업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보조사업 속성 정보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각 속성에 따른 좀 더 편리하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에서는 보조금 사업 유형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교부 방식별 업무 처리 흐름이 다른데 먼저 선정 방식과 교부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자 성전 방식별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모형 사업입니다. 이 공모형 사업은 교육청 보탬이 포털을 통한 공개 모집 방식으로 이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유형이 공모형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지정형 사업은 어떤 특정한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이제 교육청 보탬이에 등록해서 진행되는 사업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자체 공모형 사업. 일단 교육청 보탬이가 아닌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서 공모를 하고 또 보조사업자, 선생님들을 모집을 통해 선정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교육청 보탬이를 이용하는 형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별 유형은 공모형 사업, 지정형 사업, 자체 공모형 사업으로 나눠지고 공모형 사업과 지정 자체 공모형 사업의 업무 흐름도는 각각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조금 교부 방식별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치형 사업입니다. 예치형 사업, 교부 신청한 보조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로 교부를 받게 됩니다. 집행 내역 등록 후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보조금 수령자에게 집행 이체한다. 네, 이게 바로 예치형 사업인데, 네,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 전용 계좌는 교육청 금고의 지방보조금 관리 목적으로 개설한 전용 계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예치형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자의 계좌로 교부를 받는 일단 자부담 계좌로 교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 내역 등록 후 은행에서 보조금 수령자에게 집행 이체하는 게 바로 비예치형 사업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자부담 계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금고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한 보조금 전용 계좌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에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하지 않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현재 지금 제가 강사인 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저희 좀 관리자분들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좀 이어서 다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화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좀 이어서 설명 다시 드리면 이 자부담 계좌는 보조사업자가 금고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개설한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이 되겠습니다. 해당 전용 계좌가 되고 일단 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보조사업자인 선생님들께서는 교부를 받았을 때 보조금 전용 계좌 혹은 자부담 계좌로 각각 받는 거에 따라 유형이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처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전자세금 계산서 혹은 보조금 전용 카드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신 이후에 이제 시스템에 교육정보태미에 집행을 등록하시게 됩니다. 예치형 사업의 경우는 보태미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거래처로부터 이체를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 비예치형 사업의 경우는 집행 등록까지만 하고 이후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를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은 교부를 했을 때 보조금 전용 계좌를 받는 게 바로 예치형, 그리고 자부담 계좌를 받는 게 비예치형 사업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수행사업별 계정과 거래 내역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공모와 지정 자체 공모가 가능하고 네, 다수의 보조 사업자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수행 아이디가 부여되어서 수행사업별 거래 내역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함께 보시면은 공모형 사업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먼저 공모형 사업의 업무 흐름도를 첫 번째로 보시면은 네, 시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보조사업 정보와 지원 계획을 공개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조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다시 시도교육청은 해당 공모사업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네, 보탬이 포털을 통해 공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함께 보시고 공모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공모 신청하고 나면은 다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접수와
선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후 선생님들께서는 내가 선정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완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얘기하는 보완은 세부 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 그리고 자부 단계자를 등록하는 형태의 내용의 보완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하면은 교부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5페이지에서는 지정형 자체 공모형 사업의 업무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조사업 정보관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후에 지정형 자체 공모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기선정된 보조사업자를 등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행사업계획 등록을 하신 다음에 다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하는 단계로 거치게 되겠습니다. 네, 지정형 자체 공모형 사업에 대한 업무 흐름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에서는 주요 변화 내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도교육청이 지방 보조금을 민간 보조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보조 사업 신청과 교부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 이제 교부 내역과 집행 건별을 좀 수시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행 내역 기반으로 온라인 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수급 예방입니다. 저희가 현행으로는 보조사업 선정과 정산 시에는 이제 서면으로 제출받아 확인하였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온라인 자격 검증 그리고 집행 검증을 연계 정보를 통해 검증을 하고 있고 각 사업 수행 단계별 온라인 유사 중복 사업과 중복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시도교육청에 현재 지방보조 사업을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하시며 관심 있는 맞춤형 검색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7페이지는 저희가 지금 민간보조 사업자 쪽에서 질문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저희 모두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보태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양입니다. 자, 윈도우 10 이상이어야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윈도우 10이 아닌 윈도우 7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꼭 윈도우 10 이상 사용해 주셔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본인 인증. 네, 저희가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가족 명의 휴대폰이 아닌 본인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셔서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윈도우 10 이상인지와 그리고 본인 인증 시에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셨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스템 화면 구성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은 현재 선생님들의 소속 기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 여러 소속 기관이 있다면은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2번은 우측 상단에 있는 2번은 선생님들 로그인 사용자 정보 그리고 3번 좌측을 보시면 각 메뉴 영역이 표시가 되고 있어서 이 메뉴 영역들은 하나의 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좀 메뉴를 만약에 연다라고 하시면은 각 탭을 클릭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분할과 팝업 형태 표시, 6번은 메뉴에 대한 경로, 그리고 7번은 각 업무 처리 버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서는 권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권한. 자, 저희가 교육정보태 및 민간보조 사업자 권한에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총 3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는 게 포털 회원이고 먼저 첫 번째로 민간보조 사업자는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업 등록과 계약, 집행, 정산, 실적 보고서 작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민간단체 정보 담당자는 민간단체 정보 입력 시에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는 민간단체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자 조직 구성원 등록 그리고 권한을 부여해주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민간보조사업 이체 담당자의 권한은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입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제 1인 단체라고 하시면은 이 3가지 권한을 다 부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단체의 경우는 민간보조 사업자와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 민간보조 사업 이체 담당자 3가지 권한을 갖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1인 단체인 경우 내가 나한테 권한을 이 세 개를 각 부여했는데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문도 참 많았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고침이 아닌 로그아웃하고 다시 재로그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각 권한에 맞는 이제 부여받은 권한에 맞는 메뉴들이 각각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 권한과 메뉴에 따른 내용은 교재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각각 각 권한과 메뉴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저희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실제 업무 진행하실 때 이 해당 페이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회원가입 및 단체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업무 흐름도입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회원 가입하고 이후 로그인, 그다음에는 공동인증서 등록을 하시고 나서 일단 기관 단체 존재 여부에 따라 업무 흐름이 나눠지게 됩니다. 기관 단체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관 단체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관 단체를 생성하는 순간부터는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라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만약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yes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그러면 가입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에 따른 승인 여부는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과 단체 수행 보조 사업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1인 단체라고 했을 때는 1인 단체라고 했을 때는 인증서 등록하시고 일단 1인 단체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 권한을 부여받게 되시겠죠. 그러면 이후에 해당 수행 보조 사업에 대한 민간 보조 사업자와 민간 이체 담당 권한을 각각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26페이지부터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화면이 이어지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업무 시스템은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해당 1번 업무 시스템을 클릭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는 건 동일하겠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약관 동의에 따른 내용들 전부 다 전체 동의해 주시고 이제 바로 또 옆쪽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성명 아이디 전부 내용 다 동일합니다. 각각 휴대전화 인증. 이때 휴대전화 인증은 선생님들의 본인 인증으로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일한 휴대전화와 이메일로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으로는 이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이후에는 일단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현재 총 3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로는 지금 저희 대제목 바로 아래 나와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사용자 관리, 정보 관리, 사용자 정보. 해당 이 업무 경로를 통해 들어오셔서 사용자 기본 정보 함께 나타나 있고 그리고 하단에 공동 인증서 관리라고 해서 인증서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등록된 인증서가 있다면은 먼저 삭제를 해 주셔야 하고 인증서 선택 후 저장을 필수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두 번째 소속 정보 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좀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대해서 함께 보시면은 두 번째 소속 정보 탭 여기서는 이제 소속을 새로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옆쪽에 기관단체 기업 등록이라는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각 기업의 내용들 작성해 주시고 지금 많은 민간 보조 사업자들이 지금 실수해 주시고 계신 게 바로 이 사업자 분류입니다. 이 사업자 분류에 대한 구분은 저희가 시스템 내에 다시 한번 넣어 놨기 때문에 이 사업자 분류 참고사항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 내용에 따라 맞는 사용자를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으로 32페이지에서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31페이지에서는 기관을 생성하는 기관 단체를 생성하는 화면이었다라고 한다면 32페이지에서는 이미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소속 가입 신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네, 민간단체 정보 담당자에게 저희 가입 승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기관에 대한 정보 조회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에서는 이제 단체 정보입니다. 이때는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가 네, 우리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 가입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가입 승인과 반려해 줄 수 있는 화면 구성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에서는 일단 이 민간단체 정보 담당자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해당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따른 정보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탭에서는 현재 우리 구성원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단체 정보 담당자, 네, 즉 저희가 생성을 하기 때문에 한 명 이상 존재해야 하고 네, 탈퇴 시에는 모든 권한을 사용 불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에서는 일단 저희 네 번째 탭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행 보조 사업 목록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사업명이 나오려면 공모형의 경우는 선정이 되어야 하고 자체 공모형의 경우는 지정이 된 경우에만 이 사업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민간단체 정보 담당자가 사업 담당자를 지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가 각 수행 보조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그 공모를 누가 진행할 건지에 대한 각 담당자를 지정한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각 보조 사업 담당자와 이체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37페이지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 관리 탭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에 수행 보조 사업 목록에서는 각 사업마다 담당자를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섯 번째 탭인 권한 관리 탭에서는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또 부여해 줘야 합니다. 이제 그에 따른 메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권한 관리에서 부여한 권한은 메뉴 권한입니다. 네, 메뉴 권한입니다. 네, 각 구성원별로 결국 권한을 부여해 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각 수행 사업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메뉴가 나타나는데 수행 사업이 안 보여요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체 담당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체도 마찬가지로 각 수행 사업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 수행 보조 사업 목록에서는 사업 지정을 받으셔야 하고 권한 관리에서는 네, 메뉴 권한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국 권한 부여를 받아야 한다. 좀 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각 구성원별로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 한다라는 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 좀 더 다시 순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많이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 회원 가입 후에 나가셔서 다시 한번 재로그인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공동인증서 등록해 주셔야 하고, 단체가 없다면 단체 생성을 해 주시고, 단체가 있다면 가입 신청을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한을 부여해 주는 사람은 민간 단체 정보 담당자다. 그리고 각 권한을 부여받으면 권한에 맞는 메뉴들이 보이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조사업 선정 단계입니다. 현재 교환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이때 나오는 권한은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에서는 민간보조사업자입니다. 네, 이때는 저희가 공모형과 지정 자체 공모형에 따라 업무 흐름이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교육청의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보조금 지원 계획과 보조사업을 등록하고 나면은 공모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공모 신청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일단 공모 신청 이후에는 네, 교육청의 보조사업 담당자가 접수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일단 선정까지 다 마치게 되면은 네, 마이 보조사업 신청이라는 해당 메뉴에서 선정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사업 정보관리 이 단계에서는 사업 수행 계획을 보완하실 수가 있는데 세부 추진 및 예산 집행 계획 그리고 자부담 계좌를 등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하시고 나면은 다시 교육청의 지방보조사업 담당자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형태로 공모형 사업의 업무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의 업무 흐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9번으로 들어오시게 되어서 먼저 기선정된 보조사업자를 등록을 마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 지정 자체 공모 사업을 진행하시는 보조사업자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조회하시어서 네, 수행사업계획 등록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내용을 다시 한번 심사와 검토를 거치는 형태로 업무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40페이지부터는 공모사업 조회와 마이 보조사업 조회 이제 신청 화면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전체 시도 교육청의 공모사업 조회가 가능하고 접수 신청가 가능 목록이 조회가 되겠습니다. 네, 공모명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공모 접수 기간에 해당하는 공모만 이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41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공모 신청하는 화면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총 9개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수행 기간 등록 탭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함께 보여드리면 네, 수행기간 등록 탭에서는 현재 주 사업자라고 하나의 행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를 또 추가를 한다. 저희는 컨소시엄 사업자가 또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추가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또 하나의 행이 나타나게 되어서 컨소시엄 사업자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행을 클릭하셔서 각 주 사업자의 단체 수행기간 기본 정보, 컨소시엄 사업자의 기본 정보를 각각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교환 하단에 네, 수행기간 정보는 수행기간별로 각각 등록한다 함께 또 기재가 되어 있으니 네, 실제 신청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여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신청서 탭을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이에 따른 네, 현재 단체 현황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또 최근 5년간 지방보정 지원사항 각각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음 세 번째 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탭에서는 상세 신청 정보 탭입니다. 네, 여기서는 저희가 신청 사업 추가 정보라고 해서 특정 지역 전국 해당 사업 없음, 네, 해당 사업 없음의 경우에는 꼭 행 추가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자산 정보, 각각에 따른 내용들을 다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신 다음 네 번째 세부 추진 계획 등록 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부 추진 계획 등록 화면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 사업자와 컨소시엄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시면 각 기관별로 세부 추진 계획 정보를 각각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각각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저장하시고 나면은 또 다음 탭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탭에서는 재원 조달 계획 등록 탭이 함께 이어집니다. 여기도 좀 더 확대해서 함께 보면은 네, 재원 조달 계획 정보를 등록하면은 여기서 등록한 내용이 저희가 두 번째 기본 신청서 등록 화면에 사업비 항목에 함께 반영이 되어서 또 보여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입력해 주시고 나서 저장해 주셔야 다음 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 집행 계획 등록 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별로 예산 집행 계획을 각각 세워 주셔야 합니다. 네, 이에 따른 기관별로 예산 집행 계획을 각각 세워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도 함께 저희가 교재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봐주셔야 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셔야 하는 부분은 예산 집행 계획에서 입력하는 지방보조금액, 기본 신청서에서 입력한 지방비 부담금, 자부담금보다는 크게 등록할 수 없습니다. 네, 재원 조달 계획의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좀 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격 요건 확인입니다. 여기서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만약 중복수급 불가사업 정보가 있는 경우는 해당 보조사업명을 하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중복수급 불가사업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에서는 네, 이 내용들을 각각 다 확인하셨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저장해 주시고 다음 제출 서류 등록 탭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파일 첨부를 통해서 파일을 올려주셔야 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부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 제출 서류 등록 탭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보조사업 담당자가 신청 정보 간소화 대상으로 총 4개의 탭을 지정한 경우는 공모 신청 시 해당 탭들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모 신청을 하실 때 세부 추진 계획,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집행 계획, 그리고 제출 서류 등록 총 4개의 탭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저희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1페이지입니다. 이제 내용들을 각 다 작성하시고 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로 들어오셔서 네,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이용되기 때문에 네, 다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네, 그에 따른 신청 사업 정보 그리고 작성 확인에서는 각 탭별로 내용들을 다 작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다라면 최종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제출한 공모 신청 정보는 이제 다시 마이 보조사업 신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52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마이 보조사업 조회, 네, 해당 화면에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신청한 사업은 해당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사업 구분과 진행 상태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가 보셔야 하는 부분은 공모 접수 상태가 접수가 아닌 이제 공모 신청권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 상태가 제출 완료인 공모 신청권은 회수 삭제할 수 없고 접수 기간이 지난 공모 신청 작성 정보는 상세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53페이지에서는 공모 사업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서는 지정 및 자체 공모 사업 내용을 각각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55페이지 함께 보시면은 일단 작성 중인 공모 신청권은 네, 해당 수정 버튼 클릭하셔서 또 수정하실 수가 있고 또 다음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상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57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공모 신청 정보 및 삭제, 제출, 회수 기능이 있는 네,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공모 신청 상태가 작성 중인 공모 신청 사업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최종 제출한 신청 사업은 네, 교육청의 담당자가 접수하기 전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음 58페이지에서는 접수 상태가 보완 요청인 경우는 공모 신청 상태가 작성 중으로 변경이 되어서 네, 공모 신청 정보를 보완하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 59페이지 함께 보시면은 이제 수행 사업 정보 관리입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공모 선정 이후에 수행사업 정보를 등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자부담 계좌를 입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후에도 어떤 사업 계획 혹은 정보가 바뀐다면은 해당 메뉴 경로를 통해 들어오셔서 네, 해당 화면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및 자체 공모의 경우도 해당 보조사업자가 내용들을 입력하고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가 이제 60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도 저희가 또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 예치 유형, 네, 여기서 구분을 먼저 보조사업 예치 유형을 각각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치라면 예치, 비예치라면 비예치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비예치형 선택 사유를 꼭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내가 예치형인지 비예치형인지 잘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각각 맞는 선택값을 입력해 주시고 사업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1페이지 각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 마지막 최종 제출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보조사업 선정의 업무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함께 진행한 내용이고 다음 교부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교부 관리에서는 민간 보조 사업자와 지방 보조 사업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먼저 민간 보조 사업자는 네, 보조 사업 저희 지방 보조 사업 담당자에게 교부 신청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보조 사업 담당자는 해당 내용을 접수와 이제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제 집행을 하면 된다라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4페이지 함께 보시면은 일단 교부 신청의 경우는 수행사업 신청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행사업 신청 후에 조회가 가능하고, 네, 저희가 하단 함께 보겠습니다. 공모 선정 후 수행사업의 세부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 네, 교육청 보조사업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교부 신청 관리 목록에서는 보조사업별로 선정된 사업 정보가 조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본 정보, 그리고 보조금 정보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기교부액, 자부담금, 교부 신청 가능액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신청 정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네, 선생님들이 얼마를 교부 신청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신청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만약 뭐 첨부 파일 업로드 하실 게 있다라고 하시면 네,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 저희가 또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은 네, 현재 선생님들께서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현황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 현황 각각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어떤 수정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수정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저희가 5번 제출을 하게 되면은 교육청 담당자에게 교부 신청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 이후에는 교부 신청 정보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꼭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6번 회수 버튼의 경우는 제출한 교부 신청 정보를 다시 저장 상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교부 신청 상태가 접수 이전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만약에 교부 신청이 반려된 경우는 이렇게 이의대기를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이 다시 활성화된다라고 한번 보실 수가 있고, 네, 교부 신청서 작성하면은 저희도 교부 신청서 출력 버튼이 또 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는 교부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보조사업 담당자가 교부 결정에 대한 반려 또는 통보 후에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교부 결정 취소 목록도 역시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68페이지에서는 교부 결정에 대한 내용을 조회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교부 결정이 반려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의제기에 또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1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500만 원만 되었다라고 하시면 네, 이의제기 역시 신청 가능하시겠죠. 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정보관리입니다. 이 금융정보관리는 저희가 집행을 위한 선행 업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는 금융정보관리의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금융정보 기본 설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펀뱅킹 신청, 그 다음 이체 인증서 관리, 그리고 이체 비밀번호를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카드 관리, 내 보조사업 증명서 조회 이후에 전용 카드 정보 관리와 카드 사용 내역을 각각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펀뱅킹 신청부터 함께 보시면은 해당 화면에서는 내 펀뱅킹을 사용하겠다는 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다 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펀뱅킹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좌 정보 등록, 네, 저희가 아까 앞서서 했었던 수행사업 정보 부분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꼭 선행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72페이지에서는 펀뱅킹 이용 신청 현황입니다. 네, 이 부분도 한 번 더 펀뱅킹 이용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체 인증서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체 인증서를 각각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인증서 종류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체를 담당할 담당자별로 담당자별로 등록해 주셔야 하며, 만약 3명이다라고 하면은 3명 다 이체 인증서 등록을 각각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서는 집행 실행 시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화면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증서와 이제 이체 비밀번호를 각각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과 이체 비밀번호 설정까지 처리하여야 이체를 실행할 수 있고, 네, 이체를 담당할 담당자별로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75페이지에는 일단 보조금 카드 관리가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집행 여기서도 함께 보시면은 이제 보조사업 증명서 팝업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보조사업 증명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져가셔서 일단 오프라인에 별도로 카드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네. 카드 신청해 주셔야 하고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전용 계좌 서비스를 그리고 농협카드와 BC카드는 전용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협카드와 BC카드에 해당 내용을 가져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었다라는 확인서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로 방문하셔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나서는 여기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연계 정보를 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네, 결국 신용카드 발급 후에 카드 등록을 해당 76페이지에 등록한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보조금 전용 카드는 카드사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집행 등록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집행하기 위한 선행 업무였습니다. 그다음 지금부터는 또 아주 중요한 집행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는 민간 보조 사업자와 민간 보조 사업 이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먼저 증빙에 대한 선행 업무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와 거래처 계약 관리가 있는데 이때 거래처 계약 관리는 계약이 있다면 사용해 주시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에 따른 부분을 집행정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편의상 인건비 집행정보는 별도로 좀 화면을 나눠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 집행정보 등록, 인건비 집행정보는 각각 다른 화면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체 담당자에게 집행 요청을 하시고 나면은 이체 담당자는 해당 내역을 확인해서 집행 이체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함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79페이지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 관리입니다. 먼저 집행정보 증빙을 위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단을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승인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현재 이 기능이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곧 이 서비스가 이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연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때 이 2번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 등록하는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다 타이핑을 하셔야 한다. 한 번 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꼭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집행 관리하는 화면이 함께 이어집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우리가 상단에서는 사업 예산과 교부받은 금액, 그리고 교부 잔액, 현재 집행 금액, 집행 가능 금액들을 각각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보조금 집행 정보와 집행 목록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집행한 내역들이 하나씩 목록이 나타난다라고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교부받는 금액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교부 잔액과 집행 금액을 뺀 집행 가능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집행 목록에는 요청과 등록한 게 다 나온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함께 보시면은 집행 등록과 집행 정보 삭제 버튼이 있고 집행 요청, 집행 요청 취소, 집행 취소, 복원 이체 요청이 각각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집행 등록과 집행 정보 삭제의 경우는 일단 집행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집행 요청과 집행 요청 취소는 집행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저희가 네, 집행 취소와 다시 보건 이체 요청.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완료된 집행권에 한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제가 좀 밑에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빙 등록입니다.
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저희가 사전에 앞에서 하신 것처럼 사전에 등록해 주셔야 증빙 조회 시에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사용 후 최소 하루 후에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는 사용 후 최소 하루 이후에 1일 후에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집행정보 삭제 및 집행 취소. 네, 집행정보 삭제는 집행 요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집행 요청 취소는 집행 완료 전에만 가능하고 집행이 완료된 거는 집행 취소 후 자부담 계좌의 취소 금액, 네, 결국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복원 이체 요청하여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집행 등록입니다. 일단 해당 화면에서는 집행 등록하게 되면 이와 같은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 연도와 수행 사업명 각각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집행 목적 각각 입력하시고 집행 일자, 증빙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일단 기타의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좀 이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타를 하게 되면은 이후에 정산시에 소명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각각 좀 주로 이용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또 밑에 증빙 자료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옆쪽에 나와 있는 팝업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각각 집행 재원에는 보조비 세목, 집행액, 지방보조금, 자부담금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또 하단으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일단 거래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좀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때는 거래처 등록을 또 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포털 금융정보 관리, 거래처 관리, 자주 쓰는 사업자 계좌 관리 이 경로를 통해 들어오셔서 사전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입금 계좌 정보를 각각 입력하시고 저장까지 해주시고 나면은 일단 집행에 대한 목록 한 줄이 생긴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84페이지부터는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 집행 등록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증빙자료 등록을 클릭하시면은 카드 사용 내역 조회 팝업창이 호출되어서 발행 해당 목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보조비 세목 각각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금 입력하시고 그 다음 또 하단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거래처 정보 각 맞는 내용들 입력하신 다음에 입금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집행 목록이 한 줄이 또 생긴다라고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한 번 더 보시면 입금 계좌 정보, 입금 계좌 번호, 입금 은행과 입금 계좌 번호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설정되며 결제 계좌가 없을 경우 자부담 계좌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변경 불가하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86페이지는 이제 인건비를 집행 등록하는 화면 구성이 이어집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좀 더 편의상 해당 기능을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의 경우는 실지급액과 이제 원천 징수액으로 나눠져 있어서 화면 편의상 구분했습니다. 네, 이때는 직접 입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 파일을 받아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엑셀 파일을 받아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좀 이 해당 화면 구성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건비 일괄 업로드를 클릭하시면은 해당 팝업이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인건비 집행 목록 그리고 일단 인건비 집행 정보 관리 해당 화면 구성이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변경 구분에 따른 설명은 저희 집행 목적 용도만 수정 용도만 집행 목적 부분만 선택한 목록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건비 정보 일괄 수정, 용도를 포함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일괄 업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와 같은 팝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지금 교재는 8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서식 다운로드를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인건비 집행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서식 다운로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각각의 인건비 내용을 엑셀에 각각 입력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 파일을 엑셀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엑셀 두 번째, 엑셀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저장해 주시고 나면은 인건비 집행 정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서식 파일 함께 보시면은 엑셀 업로드는 반드시 이 서식 다운로드를 하셔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서식의 변경과 다른 양식의 사용 시에는 또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집행 정보는 이제 두 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지급액, 원천징수액 각각 이렇게 각각 두 줄로 되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88페이지 함께 보시면은 인건비 집행 내용 및 증빙 관리입니다. 인건비 집행 내역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 일단 집행 완료된 건의 집행 취소와 복원 이체를 이제 이 화면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화면에서 증빙 등록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체가 실행하고 나면은 이체 실행 후에는 해당 화면에서 이제 원청징수 영수증을 또 한 번 더 추가로 이제 등록해 주셔야 한다라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인건비 집행 상세 조회 이 해당 팝업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첨부 파일에다가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파일을 또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인건비 집행 상세 조회에 해당 팝업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첨부 파일 추가를 통해 원천징수 영수증 파일을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업로드된 이제 증빙 정보를 저장해 주시면은 또 증빙은 해당 내용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 함께 보시면은 이제는 민간보조 사업 이체 담당자가 해당 요청 들어온 집행 요청건을 조회하고 이체를 실행하는 화면이 이어지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원천 징수 등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부분에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증빙 유형 각각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원천 징수 영수증 각각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집행 이체 관리와 신용카드 대금 이체 관리는 또 각각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체 확인증의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주는 이체 확인증 보고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91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대금 이체 관리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각 신용카드 대금 청구월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카드 목록 각각 사용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가 뭐 두 개, 세 개라고 했을 때 각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은 해당 청구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체할 신용카드를 선택하셔서 네, 이 신용카드 집행 요청권을 조회하고 이제 이체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저희 9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젠 이 거래처 계약 관리의 경우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관리해 주시면 되고 미리 사전에 이제 등록 후 집행 등록 시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까지 계속 이어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업 수행 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 관리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권한은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 사업자입니다. 먼저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가 수행 점검 대상 기관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수행 점검 대상 기관 등록하고 나서 이에 따른 점검 결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점검 결과 유형이 총 세 가지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점검했을 때 정상이라면 마무리가 되지만 뭔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이에 따른 명령 등록하시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보고 수행명령 시정 조치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즉, 네, 교육청에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등록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시 이 형태로 돌아와서 다시 조회했는데 정상이다라고 하면 정상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내용이 반복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 사업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뭔가 확인을 했더니 이건 문제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 사업 관리로 들어가게 되어서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문제 사업 조회에서 현재 선생님들의 사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들께서 코로나로 작은 문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자금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수행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교육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에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하고, 이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또 검토와 승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즉 이력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 포기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는 선생님들의 사업이 문제 사업으로 조회가 된다라고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사업 수행 관리에 대한 좀 첫 번째 업무 흐름도였고, 두 번째 업무 흐름도를 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 흐름도입니다. 일단 사업 변경의 경우는 교부가 완료된 이후에 계좌 변경, 단체 정보, 어떤 예산 집행 계획과 같은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변경 검토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집행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결국 집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 지방호도사업 담당자가 승인을 해주어야 다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사업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네, 지방부도 사업 담당자가 검토를 들어가게 되면 집행이 정지가 된다. 그리고 승인을 해줘야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중유재산의 경우는 일단 해당되는 케이스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는데, 만약 중유재산이 있다. 근데 등기가 없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중유재산 등록까지만. 하지만 등기가 있는 케이스, 예를 들어 부동산,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처분계획 등록,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일단 2월 신청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을 늘려주는 것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어떤 회계적인 관점의 2월은 아니지만 사업 기간 종료 일자가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집행을 더 이어가실 수가 없겠죠. 집행이 사업 기간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 집행을 더 할 수 있게 기간을 늘려달라 이렇게 신청한다라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한 번 더 이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 후에 또 승인과 반려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 반려 처리가 됐을 때는 이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후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검토와 인정, 인정, 불인정 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만약 불인정이라고 하면은 이 이월 신청은 이의 신청은 이제 끝이 나겠지만, 인정으로 한다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검토와 승인 이력을 또 거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사업 수행 관리 좀 진행되는 전체적인 업무 흐름이었습니다. 저희 그 다음으로 함께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교원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좀 제외하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98페이지부터 이제 105페이지까지는 건너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건너뛰는 이유를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98에서 105페이지는 민간보도 사업 담당자 이 권한은 재교부와 재공모에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경로에 민간이라고 함께 기재가 되어 있고 민간보조 사업 담당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현재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건너가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106페이지를 함께 넘어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수행 명령안 자료를 보조사업자인 선생님들께서 조회하고 이제 시정 조치를 이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른 각 진입 상태별 업무 진행, 네, 수행 명령 통보에서는 교육청에서 현재 통보한 상태의 조치 결과 제출, 네, 선생님들께서 이에 따른 저희 수정했습니다. 이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 세 번째로는 조치 결과 검토 완료. 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서 최종 완료한 상태, 이에 따른 상태값을 잘 확인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는 일단 수행 명령한 내용을 이제 조치한 결과를 등록하고 교육처 담당자에게 이제 제출한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치 결과를 제출하면 입력 항목이 비활성화 처리됩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에서는 네, 저희 현재 점검 중인 대상에 대해서 네, 수행 상황 보고 등록과 제출 관리하는 해당 내용 업무 흐름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서는 네, 이에 따른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제 상위 기관에 내용들을 입력하시고 제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112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긴 현재 저희 사업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 관리입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일단 변경 신청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일단 저희가 조회 가능한 조건이 먼저 있는데 이제 사업 수행 중 경우 네,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교부 완료 이후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선행 조건을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태가 사업 수행 중인 경우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 변경 진행 상태별 업무 진행, 작성 중일 땐 현재 선생님들께서 작성 중인 상태, 제출,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담당자에게 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때는 집행정지가 처리됩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접수, 네, 그 위에 또 접수한 상태로 변경 취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반려. 네, 교육청에서 반려한 상태로 이때는 다시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승인은 사업 변경 신청 내용에 반영 처리가 되어서 다시 집행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해당 내용에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업 변경 신청 등록을 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각 탭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행 기간에 대한 어떤 사업 변경 및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사업비 계좌 정보에 대한 변경이라고 한다면은 계좌 변경 클릭하셔서 내용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사업 변경 신청 사유를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왜 이제 뭐 변경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는 한 개로 변경 시에 기존 계좌는 미사용 처리가 됩니다. 부산 지역인 경우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자동 세팅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농협은행으로 세팅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서는 기본 신청서에 대한 사업 변경 및 저장해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상세 신청 정보에 대한 내용 변경, 그리고 세부 추진계에 대한 사업 변경,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사업 변경,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사업 변경. 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제 입력 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수행 기간별 재원 현황의 총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저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예상금액 수정 시에 집행 금액보다 작게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에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사업 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 완료. 이제 다시 한번 각 내용들 확인하신 다음에 최종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집행 정지가 처리가 됩니다. 네, 그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일단 이월 신청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자 늘려달라."라고 그때 "신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32페이지를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이제 이때 만약에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하시면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134페이지는 중요재산 관리입니다. 중요재산이 있을 경우에 해당 내용을 한 번 더 경로 들어오셔서 각각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문제사업 관리입니다. 일단 보조사업자가 즉 저희가 교육청에서 문제사업을 등록한 수행사업을 좀 조회하고 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먼저 선행 업무로는 교육청에서 문제사업 등록 시에 이 내용이 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내용을 이제 보조사업자가 일시정지 및 해제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수행 포기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에 따른 어떤 이제 각 포기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교육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에 진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어도 한 번 더 이력을 남겨야 하니 이에 따른 사유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의 경우는 환수 관리입니다. 일단 환수한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환수 처리 상세 내용을 또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150페이지의 경우는 이의 신청 관리입니다. 일단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교부 신청 반려, 교부 결정 내용, 네, 교부 결정 반려 포함입니다. 교부 결정 취소와 이월 신청 반려인 경우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네, 이와 같이 들어오셔서 각 내용들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의 정산 및 실정은 해당 업무 흐름만 제가 살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전상 및 실적은 그 이후에 좀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업무 흐름까지만 하고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네, 여긴 저희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집행 이후 집행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는 이 내용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검토 상태가 보완 요청과 검토 완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보완 요청의 경우는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를 더 해주세요라고 보완 요청하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집행 내용을 보완해 주셔야 합니다. 보완하고 다시 한번 보완 결과를 등록해 주시고 나면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가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토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하지만 네,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검토 완료로 가게 되어서 정산 완료 처리해 주시게 됩니다. 이 정산 완료가 되어야 선생님들께서는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 작성 이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나서 해당 업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153 페이지에서는 이제 정산 마감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정산 완료가 되어야 이 정산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반환 자료 생성이 됩니다. 일단 선생님들 이제 계좌에 발생된 어떤 수익금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다라고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정산 마감 이후에 반환 명령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내용을 한 번 더 조회하시고 나서 반환 이체 실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부담 계좌 안에 있는 지방보조금 성격을 띤 어떤 이자와 같은 부분을 이제 다시 보조금 전용 계좌로 반환 이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지방보조 사업 담당자가 반납 구분, 징수와 지출 반납에 따른 각각의 업무 흐름에 따라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환 이체 실행을 해서 이 해당 정산 업무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 번 더 마무리하여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산 및 실적은 이제 이후에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고 집행 이후에 이 단계에서는 저희 교환 함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